그래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자면 오늘 할 건 2차 방정식 실근의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크게 주제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2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 또 하나는 2차 방정식 실근의 크기인데 이제 이게 책의 근의 분리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거 책마다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뭐 대부분의 책은 근의 분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책에서는 근의 크기, 어떤 책에서는 근의 위치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혹시 그런 표현을 보시면 이 얘기구나 하시면 되고 근의 분리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쓰니까 이 표현을 기억하도록 하세요. 일단 이 실근의 부호 이야기를 먼저 좀 할 텐데 기본적으로 2차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건 2차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하는 건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실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왜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래프 6개 그려서 이야기했지만 몇 편 이상 3개만 보자면 이렇게 생기면 실근 2개 있는 거고 순서 내려야겠다.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생기면 실근이 없는 거고요. 이렇게 생기면 실근이 있는 건데 중근인 거고 이렇게 생기면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이 존재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죠? 하고 싶은 건 뭐라고? 2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거든요. 양수냐 음수냐 이거 이야기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애들은 실근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당연히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일단 실근이 존재하기는 해야 되고 존재한다고 쳤을 때 저 녀석이 양수냐 음수냐를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방정식에서 기본적으로는 실근을 갖는다고 쳤을 때 입 찢어지겠네. 턱 빠진다 턱 빠져.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첫 번째는 두 근 모두 양수. 두 번째는 두 근 모두 음수.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그걸 이제 서로 다른 부호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근이 2개 있는데 물론 서로 다른 두 근일지 아니면 서로 같은 두 근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근이 존재하는데 둘 다 양수일 수도 있고 둘 다 음수일 수도 있고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 이야기할 건데 당연히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건 판별식이에요. 말했지만 실근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존재는 해야 하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요 녀석도 판별식은 다 0보다 커야 되고요. 마지막에 있는 건 제가 0 이상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왜 0보다 크다 그랬는데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이게 서로 부호가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둘이 같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인데 둘이 같은 근일 수는 없기 때문에 판별식은 당연히 0보다 커야 됩니다. 그죠? 얘네들은 만약에 서로 다른 두 근 모두 양수야 그랬으면 등호 빼시면 되겠죠? 서로 다르다는 표현이 없으면 등호도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실근이 일단 기본적으로 존재하기는 해야 하고 그 상태에서 두 근 모두 양수야 그러면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야. 이거 두 근의 합, 이거 두 근의 곱,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르자면 알파랑 베타를 더한 건 마이너스 a분의 b고 알파랑 베타랑 곱한 건 a분의 c이기 때문에 두 근 모두 양수면 둘이 더해도 양수고 둘이 곱해도 양수예요. 그죠? 두 근의 합. 식으로 따지자면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이 녀석 0보다 커야 되고요. 두 근의 곱 a분의 c인데 이 녀석도 0보다 커야 되더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둘 다 음수면 어때? 이때는 두 근의 합이 음수겠죠. 둘 다 음수니까. 그래서 합인 마이너스 a분의 b는 0보다 작아야 하는데 희한하게 곱은 둘 다 음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양수로 바뀌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인 경우에 곱은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라고 치면 그때는 합은 양수일지 음수일지 혹은 0일지 알 수가 없어요. 둘 중에 절대값이 누가 크냐에 따라서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3하고 마이너스 2는 더하면 양수지만 3하고 마이너스 4는 더하면 음수고요. 3하고 마이너스 3은 더하면 빵이거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부호라면
합이 어떨지는 알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0보다 클지 작을지 0일지. 하지만 확실한 건 뭐다? 두 근의 곱 A분의 C는 0보다 작을 거야 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양수랑 음수랑 곱했으니까 0보다 작을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판별식이라고만 썼는데 저 판별식도 이 ABC 개수 가지고 써보면 이거잖아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 0 이상이란 이야기고요. 이리로 와서 보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0보다 크대. 마이너스 떼고 생각해보면 A분의 B는 음수란 이야기니까 A랑 B는 서로 부호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A하고 B는 서로 다른 부호예요. A분의 C는 양수란 이야기니까 A랑 C랑 둘은 서로 또 같은 부호일 거야. 둘 다 양수든지 둘 다 음수든지. A랑 C는 같은 부호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A하고 C는 같은 부호고 B가 서로 혼자 다른 부호더라.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거고요. 밑으로 와서 보면 얘도 B제곱 마이너스 4AC 0 이상이고 A랑 B는 이제 같은 부호고요. A랑 C도 같은 부호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두 근의 부호에 따라서 개수들의 부호가 결정이 난다는 건데 마지막에 와서 보면 합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A와 B의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책에 보시면 서로 부호 다르면 이거 하나만 써있지 얘는 안 써있죠. 판별식은 안 써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안 써있냐면 판별식이라는 건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죠? B제곱 마이너스 4AC. 당연히 여기 써있는 ABC는 실수일 거기 때문에 B제곱은 0이든가 0보다 커야 돼요. 제곱한 거니까 이건 0 이상이라고. 그 다음 여기 뒤에 AC인데 여기 봐. A분의 C가 음수라는 건 A랑 C랑 부호가 다르다는 이야기고요. A분의 C가 음수란 이야기는 A 곱하기 C도 음수란 이야기거든요. 둘이 부호가 다르다는 이야기니까. 그럼 A랑 C랑 둘이 부호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마이너스를 달아서 4를 곱했다고. 얘는 양수가 되더라 라는 소리예요. B제곱은 실수 제곱한 거니까 0 이상이고 요 녀석 음수인데 마이너스를 달아버렸으니까 얘는 0 이상이더라 라는 소리거든요. 0보다 크더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A랑 C의 부호가 다르다면 자동으로 양수인 녀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즉 서로 다른 부호의 두 실근을 갖는 녀석이라면 두 근의 곱만 보면 되지 판별식은 굳이 보지 않으셔도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좀 어려운 소리인데 이걸 만족하면 얘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니까 이거는 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본다고 틀리지는 않거든요. 해서 이제 나온 걸 찾아보시면 잘못된 이 답이 틀려지진 않아요. 근데 혹시 뭐 서술형 같은 데에 요거 쓰시면 괜히 썼다고 감점당할지도 몰라요. 뭐 그러진 않겠지만 볼 필요가 없는 걸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책에도 보시면 이거 딸랑 하나밖에 안 써 있잖아요. 얘는 볼 필요가 없어서 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잠깐 와서 보시면 2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라고 되어 있고요.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 이렇게 생긴 녀석에 두 실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고 판별식을 D라고 하면 둘 다 양수일 때, 둘 다 음수일 때, 서로 다른 부호일 때 둘 다 양수면 판별식 합곱, 판별식 합곱 이렇게 볼 텐데 둘이 서로 부호가 다르다면 그때는 곱만 볼 거다. 판별식은 자동으로 양수인 게 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조금 이따가 대표 문제 하나 풀어볼 테지만 예제 문제 같은 거 이게 마지막에 오는 거요. 곱이 음수면 판별식은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보는데 합은 사실은 볼 수가 없어서 안 보는 거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어서 그런 건데 이거 문제에서 힌트를 줄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근, 양근 두 개 있는데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커요. 잘 들었습니다.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커요. 둘이 더하면 들었어? 네. 둘이 더하면 뭐 물어봤겠어 내가.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잠 깨. 두 근의 합은 서로 부호가 다르면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어서. 그런데 합에 관한 힌트를 줄 때가 있다는 거야.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다. 그러면 둘이 더해서 어쨌다. 0보다 작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음근의 절대값 그러면 음수인 근에서 마이너스를 뗀다는 이야기잖아. 그게 양근보다 더 크면 둘이 더해봐 음수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 식으로 합에 대한 힌트가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게 주어지면 그거 가지고 계수 관계식 찾아보시면 되고, 그런 게 주어져 있지 않으면 얘는 볼 수 없으니까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2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에 대한 이야기고요. 결론은 이거지.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나왔을 때 이 실근의 부호에 따라서 A, B, C라는 개수들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 이야기라고요. 판별식,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개수들을 살펴봐.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건 2차 방정식 근의 분리라고 하는 건데, 이거야말로 이제 2차 함수하고 연관 지어서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냥 달달달 외우시면 뭐 외워도 될 정도의 양이긴 한데, 여러분 사고의 확장을 위해서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2차 방정식 근의 분리라는 건 x축과의 교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책에 따라서는 이걸 근의 크기 아니면 근의 위치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종류는 이런 건데 두 근 모두 P보다 크다. P라는 건 어떤 숫자인 거야. 예를 들어서 둘 다 2차 방정식이 두 근 있는데 두 근 전부 다 3보다 커. 두 근 전부 다 3보다 작아. 하나는 3보다 크고 하나는 3보다 작아. 이런 경우에 개수들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했던 2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는 0보다 크냐 작으냐잖아. 둘 다 0보다 크면 둘 다 양수란 이야기고, 둘 다 0보다 작으면 음수란 이야기고, 하나는 0보다 크고 하나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부호다인데, 기준이 이제 0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숫자 3, 뭐 마이너스 5 이런 숫자들일 때 어떻게 생겼는지 보자는 이야기인데, 얘도 이런 생각하는 거야. x축을 기준으로 해서 p라는 숫자가 여기 있다고 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3 같은 거. 2차 방정식이 3보다 크냐 작으냐 어쨌든 실근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만나긴 만나야 되거든요. 아예 안 만나는 이런 애들은 실근이 없는 거니까 내 관심 밖에 있는 애들이고, x축이랑 만나긴 만나는데 얘처럼 p보다 왼쪽에서 두 번 만날 수도 있고, 얘처럼 P보다 오른쪽에서 두 번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걸쳐서 이렇게 만날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P에 겹쳐서 만나는 거면 그냥 P를 근으로 갖는 거야. 그죠? 근데 우린 지금 P를 근으로 갖는 경우는 생각 안 하는 거고, P보다 왼쪽에서 만나는지 아니면 옮겨오다가 P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있는지, 아니면 더 지나가서 P보다 오른쪽에서 두 번 만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고요. 그래서 2차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상황이 이렇게 세 가지 있는 건데,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어떻게 생긴 거라고. 두 근 모두 P보다 크다는 건 두 근 모두 P보다 오른쪽에서 X축이랑 만나더라 그 얘기 하는 거고요. 얘는 둘 다 P보다 왼쪽 편에서 만나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 하는 거고, 얘는 둘 사이에 P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그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세 개의 그림을 식으로 구분을 해보자는 거야. 이런 상황과 이런 상황과 이런 상황이라는 걸 글을 보면 이런 그림을 떠올릴 수 있는데, 이걸 ABC라는 숫자 가지고, ABC라는 숫자라는 건 이제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니까 이 2차 방정식의 개수들을 이용해서 이런 상황들을 한번 구분해 보자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왼쪽 편에 있는 저 식을 2차 함수인 것처럼 생각할 거고요. 편의상 이제 최고차항 계수가 0보다 큰 경우를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요거 세 개를 구분할 건데 계속 강조하지만 실근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건 당연히 판별식이에요. 당연히 판별식이고요. 당연히 판별식입니다. 얘도 만약에 서로 다르다는 표현이 있었으면 0보다 크다 하시면 되고요. 서로 다르다는 표현이 없었으니까 이제 등호까지 집어넣어서 0 이상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X축이랑 안 만나는 건 실근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판별식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세 개의 그림을 구분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볼 건 뭐냐면 두 번째로 볼 건 뭐냐면 첫 번째는 판별식이고요. 두 번째로 볼 건 P라는 값을 P라는 X좌표를 실제로 요 fx에다 대입했을 때 함수값인데 얘 같은 거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은 fx에다가 P를 대입했다고 치면 여기죠, 여기. 여기가 fp예요. x좌표 p가 여기 있으니까 fx에다가 p를 대입하면 요 값이 fp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p가 여기 있으니까 fp라는 값은 여기 있어요. 여기라는 건 x축 위에 있어요. 그런데 이건 p를 대입해보면 어디 있냐면 x축 밑에 있어요. 이 두 개는 P라는 값을 fx에다 대입해보면 0보다 크고 0보다 큰데 요 녀석은 0보다 작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그림 중에서 마지막에 오는 요 녀석은 fp 가지고 구분할 수 있다는 거야. 얘가 0보다 작으면 이 위에 있는 그림 두 개랑 구분이 가더라 라는 소리예요. 뭐 반사적으로 얘네들은 0보다 크게 되고 0보다 크게 되고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판별식으로 일단 X축이랑 만나게 해놓은 다음에 이 세 개의 그림 중에 얘는 요거 하나 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얘네 두 개는 이제 뭘로 구분할 거냐면 P를 기준으로 X축이랑 두 번 만날 건데 FP가 0보다 크다는 건 요 점을 지나가더라 라는 거거든. 요 점을 지나가는 녀석 중에 지금 본 것처럼 왼쪽에서 두 번 만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오른쪽에서 두 번 만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이 초록색과 파란색 그림을 구분할 방법으로 누구를 끌고 오는 거냐면 대칭축의 위치를 끌고 오는 거예요. 초록색의 경우엔 대칭축의 위치가 P보다 왼쪽 편에 있고요. 파란색의 경우엔 대칭축의 위치가 P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X축이랑 두 번 만나고 FP가 0보다 큰 녀석은 초록색도 있을 수 있고 파란색도 있을 수 있는데 저 둘의 대칭축을 살펴보면 그거 가지고 두 개의 그래프를 구분할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왜 이렇게 다들 조는 거야? 나 이제 20분도 안 했어. 계속 합시다. 그래서 요 그래프 두 개를 구분하는 방법은 일단 X축이랑 만났고 FP가 0보다 크다는 것까지는 동일한데 왼쪽에서 만나냐 오른쪽에서 만나냐는 대칭축의 위치를 가지고 구분할 거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얘는 대칭축의 위치를 볼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이미 이거 하나 가지고 그래프가 구분이 되거든요. FP가 0보다 작다 가지고 이 위에 있는 애들이랑 구분이 되기 때문에 얘는 사실은 더 이상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생각 안 해도 된다기보다 생각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이런 거지. X축이 있고 여길 P라고 했을 때 FP가 0보다 작으면 이런 점을 지나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점을 지나간 녀석 중에 축의 위치가 P보다 왼쪽에 있으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축의 위치가 P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초록색이든 파란색이든 두 근 사이에 P가 있는 건 동일한 거잖아요. P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한 번, 오른쪽에서 한 번 만났잖아. 마찬가지로 P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한 번, 오른쪽에서 한 번 만났거든요. 즉 대칭축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랑 상관없다는 거야. 축이 P보다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어쨌든 P를 기준으로 양옆에서 한 번씩 만난 거기 때문에 이건 축의 위치를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런 소리라고. 그래서 여기는 대칭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판별식이랑 우리 보통 요거를 경계값 이렇게 부르거든요. P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떤 책에서는 함수값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가 근의 분리를 판단하는 방법이고요. 하나만 더 이야기해서 마지막에 이 판별식 있죠. 책에 보시면 이거 안 써 있거든요. 판별식. 필요 없어서 이거 안 써 있어요. 이것도 이제 지울 건데 얘가 필요 없는 이유를 설명하자면 약간 길어요. 졸릴 거야. 그래도 할 거야. 이게 얘 필요 없어요. 이거 마치 그 좀 전에 우리 근의 부호 할 때 실근의 부호 둘 다 음수면 판별식 볼 필요 없이 무조건 성립해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근 모두 0보다 크다. 두 근 모두 0보다 작다. 그리고 서로 다른 두 부호, 서로 다른 부호의 두 실근 이렇게 세 가지 쪼갤 때 서로 다른 부호 할 때는 판별식 보지 않았죠. 두 근의 곱만 봤잖아요. 그거 하나만 봤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야. 두 근 사이에 P가 존재해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봐요. 이거 보지 않아요.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 그런지 설명하자면 졸린 내용이지만 언젠가 한 번은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긴 이차 함수 있다 치고요. 꼭지점 찾아볼 텐데 꼭지점을 찾으려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겠죠? a에 x제곱 더하기 a분의 bx니까 뒤에 오는 건 이거 절반해서 제곱하는 거야. 4a 제곱분의 b제곱이 올 거고요. 그럼 괄호 밖에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더하기 c 이렇게 생긴 녀석이 여기 있죠.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죠? 그래서 a에 x 더하기 2a분의 b제곱 이렇게 생겼고요. 뒤에 오는 건 분모를 4a로 통분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꼭지점을 찾아보면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래서 우리 요거를 대칭축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죠? 달달달 외우는 거. 2차 함수 최대 최소 할 때 제가 맨날 물어보는 거. 그게 이거였다고요. 대칭축. 그런데 이번에 뭘 볼 거냐면 이 꼭지점에 y좌표를 볼 거거든요. 꼭지점 y좌표 쳐다보면 마이너스가 하나 붙어 있고요. 분모에 a가 붙어 있고요. 분자에 누가 있어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있는데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누구야? 판별식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랑 똑같이 생긴 게 여기 있다고. 그럼 이제 판별식이라는 걸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걸 처음 만나는 건 어디서 만나냐면 2차 방정식에서 만나요. 그죠?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판별해 주기 때문에 이걸 판별식이라고 불렀거든. 그래서 이 판별식이라는 게 0보다 크면 방정식 입장에서는 실근이 2개. 판별식이 0이면 실근이 1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실근 없다. 빵개 이러거든요. 근데 이걸 함수로 가지고 와서 보면 2차 함수로 가지고 와서 보면 2차 함수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건 뭔 소리야? 들었어? 내가 한 말? 2차 함수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건 무슨 소리야? 뭐라고? 2차 함수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건 무슨 소리야? 잠 안 깰 거야? 서서 들어. 저거 너 같은 애들을 위해서 있는 거야. 와서 헤드뱅잉 하고 있는 사람들. 2차 함수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건 현준아 뭔 소리니? 아니, 그건 방정식이라니까. 함수잖아. 2차 함수에서. 이 차 함수에서 판별식 0보다 크다는 건 무슨 소리야? 안 만난다니? 만나는 거지. 두 점에서. 이것들아. 우리 그림 6개 생각해보면 이거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할 때 이게 판별식이 0보다 큰 거잖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라고.
이건 방정식이고 함수 입장에서 보면 x축과의 교점이 두 개다 그 얘기였다고. 아니 실근의 개수나 교점의 개수나 같은 거잖아. 방정식은 실근인 거고 이걸 함수로 가지고 와서 보면 x축과의 교점이라고. 교점이 두 개란 이야기고 판별식이 0이면 교점이 한 개란 이야기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교점이 빵개란 이야기예요. 안 만난다는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이거랑 판별식을 이어가지고 제가 다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을 다시 확인을 해보자는 이야기인 거야. 2차 함수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꼭지점으로 가지고 올 거예요. 여기서 1, 2로 가는 건 방정식 실근이나 2차 함수에서 x축과의 교점이나 같은 거기 때문에 실근이 두 개면 교점이 두 개야. 이렇게 제가 설명했지만 함수 단독으로 살펴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자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야. 아래로 볼록. 판별식이 0보다 커. 그런데 마이너스가 달렸거든요. 그럼 자 최고차항 계수 양수, 판별식도 양수. 그러면 꼭지점의 y좌표는 음수란 이야기죠. 최고차항 계수 양수, 판별식도 양수. 거기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꼭지점의 y좌표는 음수란 이야기거든. 아래로 볼록인데 꼭지점이 어디 있다고? x축 밑에 있다고. 아래로 볼록인데 꼭지점이 여기 있다고. 그럼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잖아요. x축이랑 두 번 만날 수밖에 없다고요. 오케이?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 판별식이 0이야. 판별식이 0이라는 건 무슨 소린데 꼭지점의 y좌표가 0이다 그 얘기잖아요. x축이 있고요. y좌표가 0이라는 건 x축 위에 있다는 이야기야. 근데 이게 꼭지점이라고. 그러니까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난다 그런 뜻이라고요. 반대로 최고차항 계수 양수, 판별식이 0보다 작아. 그러면 오히려 꼭지점의 y좌표는 양수가 돼요. 그래서 x축이 있고 꼭지점의 y좌표 양수,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아래로 블록인 녀석일 거니까 x축이랑 안 만날 거라고. 그죠? 그래서 2차 함수에서 판별식이 하는 역할은 사실은 꼭지점의 y좌표의 부호하고 관련이 있는 거다. 꼭지점의, 말이 긴데 꼭지점의 y좌표의 부호를 판별해 주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x축과의 교점이 몇 개냐를 판단해 주는 거다라는 소리야. 그럼 다시 여기로 와서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FP가 0보다 작대. 우린 지금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경우를 생각하는 중인데 모르긴 몰라도 여기를 P라고 했을 때 P 대입해서 0보다 작아요 오니까 이 밑에 어딘가에 점이 찍혀 있다는 이야기거든. 그럼 이 점을 지나가면서 아래로 볼록인 녀석은 이게 꼭지점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래로 볼록이면서 얘를 만나려면 이렇게 만나든가 뭐 이렇게 만나든가 아니면 운 좋게 이렇게 만나든가 어쨌든지 간에 x축이랑 두 번 만날 수밖에 없다고요. P에 점이 찍히면 이렇게 만나든 뭐 이렇게 만나든 아니면 똑같이 만나든 어쨌든 x축이랑 양 옆에서 두 번 만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야. 마치 꼭지점이 x축 밑에 있어요 라는 말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는 역할이. 그래서 얘를 굳이 보지 않아도 얘가 하는 역할을 이미 얘가 충분히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볼 필요가 없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판별식이라고 해봐야 고작 꼭지점이 x축 밑에 있어요 이 얘기밖에 안 하는 건데 FP가 0보다 작아요 그러면 꼭지점은 당연히 x축 밑에 있다는 이야기거든. 잘해봤자 이거고요. 이거보다 더 밑에 있을 거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미 얘를 만족하는 순간 꼭지점은 x축 밑에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얘는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본다고 틀리는 건 아니지만 볼 필요가 없더라 그런 이야기라고.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실근의 크기, 누가 P보다 크냐, P보다 작으냐, 아니면 하나는 크고 작냐 이런 이야기 할 때 항상 살펴봐야 되는 건 판별식이랑 경계값, 대칭축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는 건데 판별식은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0 이상이어야 되고 경계값 FP가 0보다 크냐 작으냐, 대칭축의 위치 P보다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런 것들 살펴보는 거라고요.
얘랑 이 세 개의 그래프를 구분하는 방법이 이거 세 개를 이용해서 구분하는 거다. 그 얘기니까. 이건 뭐 외우긴 해야겠지. 이렇게 세 가지를 본다는 거 정도는 외워야 하지만 목적은 뭐다? 이 그래프 세 개를 구분하는 거다. 이 말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자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얘네들끼리를 구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실들을 살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세 가지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 3번까지 있고 4번에 하나가 더 있어. 4번이라고 해서 하나가 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는 저것까지만 하고 원래 퉁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나오는 게 두 근 모두 P, Q 사이에 있다. 두 근 모두 P와 Q 사이에 있다. 그 말은 그림을 떠올려 보면 어떤 상황인 거야? X축이랑 두 번 만날 건데 P하고 Q 사이에 들어있다. 그 소리거든요. 둘 다. 그럼 이건 여기 있는 애들 가지고 표현해보자면 두 근 모두 P보다 크다. 그리고 두 근 모두 Q보다 작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하셨으면 이거 두 개는 따로따로 가는 거야. 둘 다 P보다 크대. 그러면 판별식 0 이상. P 대입했을 때 0보다 커야 되고 대칭축의 위치 P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둘 다 Q보다 작대. 그러면 판별식 0 이상. Q 대입해서 0보다 커야 되고 축의 위치는 Q보다 작아야죠. 그래서 얘네들을 섞어보면 이거 두 개는 똑같으니까 결론은 이거라는 거지. 판별식은 0 이상이어야 되고 P 대입한 거 0보다 커야 돼. Q 대입한 것도 0보다 커야 돼. 축의 위치는 P하고 Q 사이에 있어야 돼. 그래서 요 것들을 보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따로 또 외우냐? 외울 게 아니고 그냥 이거 두 개가 섞여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아시면 되고 요 파란색 식 가지고 그림을 다시 구분해보면 이거라고요. X축 여기를 P 여기를 Q라고 보면 판별식이 0 이상이니까 일단 X축이랑 만나긴 해야 되는데 FP가 0보다 크고 여기 지나가고 FQ도 0보다 크고 여기 지나가고 대칭축의 위치가 P랑 Q 사이에 있다는 이야기니까 꼭지점이 여기 어딘가 있다는 이야기거든. X축이랑 만나려면 여기서 만나면 안 되지. 여기서 만나도 안 되지. 만나려면 여기서 만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야 대칭축이 요 사이에 들어있는 꼴이 만들어질 거니까. 그래서 P와 Q 사이에 두 근이 모두 존재할 수밖에 없더라. 그런 이야기라고. 그죠? 하나만 더 할까요? 뒤에 문제 어차피 나올 거니까. 한 근은 P보다 작고 또 한 근은 P보다 크고 Q보다 작다. 하나는 P보다 작고 하나는 P보다 크고 Q보다 작대. 그럼 얘도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거란 이야기야. 여기에 P가 있고 여기에 Q가 있다고 쳤을 때 하나는 P보다 작고니까 P보다 왼쪽 편에서 X축이랑 한번 만나고 또 하나는 P보다 크고 Q보다 작다니까 P랑 Q 사이에서 한번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죠? 이런 그림이 완성되어야 얘가 말하는 게 딱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식으로 요 녀석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 보시면 이거예요. 경계가 되는 게 P랑 Q랑 두 개인데 살펴보니까 어때? 두 근 사이에 P가 있죠? 첫 번째로 봐야 될 건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건 두 근 모두 Q보다 작다. 이걸 두 개 섞으면 되는 거지. 그죠? 두 개 사이에 P가 들어있고 둘 다 Q보다 작아요 잖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섞으시면 되는데
이거 두 근 사이에 P가 있어요. 그럼 뭐 하기로 했어? FP가 0보다 작아요. 이거 하나만 보면 끝난다고 그랬죠? 이거잖아, 이거.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은 이거 하나를 끝나는 거고요. 두 번째 건 둘 다 Q보다 작다인데 이거 서로 다르다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되고 Q를 대입한 거 0보다 커야 되고 축의 위치 Q보다 왼쪽 편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것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세 가지거든. 그럼 이제 얘랑 요것들을 합쳐 가지고 필요한 게 누구인지 살펴볼 텐데 일단 첫 번째로 얘는 필요가 없죠. 왜? 이것 때문에. 애초에 FP가 있으면 FP가 0보다 작다고 하면 판별식은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리로 와서 보면 얘는 볼 필요가 없어요. 얘는 봐야지. 이거 두 개는 봐야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면 얘도 결론적으로는 필요가 없어져요. 왜 그런지 살펴보면 이거 두 개만 먼저 보잖아요. 그럼 이런 얘기다. X축을 기준으로 여기가 P고 여기가 Q인데 FP가 0보다 작대. P 대입하면 0보다 작대. Q 대입하면 0보다 크대. Q 대입하면 0보다 크대. 그래서 요 점 지나가야 되고 요 점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두 점을 지나가는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 곡선은 이건 이렇게 생긴 경우 말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대칭축이 Q보다 오른쪽에 있으려면 내려가는 형태의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 없다고. 여기 찍혔고 여기 찍혀 있으면 최소한 이 사이에선 올라가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잖아. 그죠? 왼쪽 밑에서 오른쪽 위로. 그렇기 때문에 축의 위치가 Q보다 작을 수밖에 없고 어쨌든 그림을 그리자면 뭐 얘를 아주 극단적으로 그려서 이렇게 그리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대칭축의 위치는 Q보다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나중에 2학년 때 되면 좀 더 본격적으로 배우겠지만 2차 함수 곡선 입장에서 보면 가운데 잘라서 왼쪽에 있는 건 우리 감소한다고 표현하거든요. x가 커질수록 y는 작아져요. 얘는 감소하는 거고 얘는 증가하는 건데 대칭축을 기준으로 2차 함수는 대칭축을 기준으로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가 바뀌거든요. 뒤집어져 있으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얘 보면 여기점 찍혔고 여기점 찍혔으니까 이 두 개는 크게 보자면 증가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이미 얘 두 개는 대칭축의 오른쪽에 있다는 거야. 대칭축을 기준으로 왼쪽은 내려오는 거고 오른쪽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Q라는 건 대칭축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라고요. 올라가는 중이니까. 그죠? 그래서 얘도 사실상 볼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는 P보다 작고 또 하나는 P랑 Q 사이에 있어. 그러면 사실은 요거 두 개만 살펴보시면 해결되더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옆으로 가서요. 예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죠. 오늘 유독 좋은데? 날이 따뜻해서 그런가? 졸지 말라고 에어컨 켜놨는데. 그래, 저 어디, 우리,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네요. 18번부터. 여기구나. 유형 19번부터요. 864번인데 문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2차 방정식이 두 근 전부 다 양수래요. 일단 두 근 모두 어쩌고 저쩌고라고 말은 했지만 당연히 뭐부터 생각해야 된다고? 실근을 가지고 있다부터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2차 방정식 두 근 모두 양수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봐야 될 건 판별식이에요. 서로 다르다는 표현 없으니까 0 이상이고요. 두 번째로 봐야 될 건 두 근의 합이에요. 둘 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더한 거 양보다 클 거고요.
세 번째로 봐야 될 건 둘 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곱도 봐야죠. 0보다 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용해서 A의 범위를 찾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판별식부터 살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정리를 좀 해보면 A제곱 더하기 8A 더하기 16에다가 2A를 더하는 거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10A 더하기 16이네요. 얘가 0 이상이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인수분해 해보면 2하고 8 이렇게 될 거니까 마이너스 8하고 마이너스 2가 근이 될 거라서 A가 아예 마이너스 8 이하 또는 A가 마이너스 2 이상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판별식 때문에 나오는 A의 부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로 합을 보면 저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일 거니까 A 더하기 4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렇죠? 요거잖아요. 요거. 요게 두근의 합이니까 요 녀석이 0보다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보다는 커요. 이렇게 생긴 게 두 번째로 나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곱이겠네요. 그죠?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2분의 A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0보다 커야 합니다. 그래서 A가 0보다 작아야 돼요.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밑줄 그어 놓은 요 세 개를 연립하시면 되겠죠. 세 개를 당연히 다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수직선에 나타내 보시면 첫 번째는 마이너스 8 이하 마이너스 2 이상 이렇게 생겼고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4보다 크대요. 마이너스 4 뭐 여기쯤에 있다고 치면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되고요. 세 번째는 0보다 작대요.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세 개 다 겹치는 영역을 찾아보면 여기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세 개의 레이어에 다 겹치는 건 요 녀석이니까.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2 이상이면서 0보다 작더라.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얘가 실수 A 값의 범위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밑에 보시면 바로 밑에 있는 건 두근 모두 음수가 되도록이니까 이거랑 거의 똑같겠죠. 판별식 봐야 되는 거 똑같고 두근의 합이 음수라는 건 다르죠. 두근의 곱이 양수인 건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직접 해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866번 보시면 2차 방정식이래요. 두근이 서로 부호가 다르대. 원래 부호가 달라요. 그러면 곱만 보면 된다 그랬어요. 판별식 볼 필요 없다고 그랬어. 곱이 음수면 알아서 판별식은 양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볼 필요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뒤에 뭐래?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작을 때래요. 음근의 절대값이 즉 음근에서 마이너스를 뗐더니 양근보다 작대요. 그럼 이건 두근의 합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는 거지. 합이 어쨌다? 0보다 크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작아요니까 음근에서 마이너스를 떼서 살펴봤더니 양수보다 작다는 이야기는 얘한테 마이너스 줘서 더해봤자 양수일 거다 그런 이야기잖아. 그죠? 제가 아까 들었던 예시랑 반대라고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클 때 그랬잖아요. 그럼 둘이 더하면 음수겠지. 근데 얘는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작을 때 그랬으니까 둘이 더하면 양수일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까지만 쳐다보면 곱으로 끝날 얘기지만 그 뒤에 요 힌트 때문에 이제 두근의 합에 대한 식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저 옆으로 가서 21번 유형 보시면 870번이에요.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4는 0.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대요. k값의 범위를 구하세요입니다. 제가 설명할 때는 p보다 크다, p보다 작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제 뭐래요? 1보다 크다 그랬거든. 그럼 1인 녀석을 기준으로 생각하라는 이야기고 그래프 생각해 보자고요. 요 녀석 왼쪽에 있는 2차식을
2차 함수인 것처럼 생각을 해보면 아래로 볼록인 녀석인데 1보다 오른쪽에서 두 번 만나요. 그 얘기니까. x축이 있고 여길 1이라고 보면 오른쪽에서 두 번 만난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접하는 녀석일 수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1보다 오른쪽에서 x축이랑 만나요. 그 소리 하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생긴 거고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우린 세 가지를 볼 거다 그랬다고요. 첫 번째로 뭘 볼 거냐면 판별식. 두 번째로 뭘 볼 거냐면 함수값 혹은 경계값. 세 번째로 뭘 볼 거냐면 대칭축을 볼 거다 그 얘기였다고요. 그죠? 그래서 판별식은 서로 다르다는 표현은 없기 때문에 판별식은 0 이상이면 될 거고요. 경계값이라는 건 1보다 클 때니까 저기다 1을 대입하라는 이야기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을 대입했을 땐 0보다 큰 값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대칭축의 위치도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죠. 그래야 1보다 오른쪽에서 두 번 만날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해서 K의 범위 찾아보시면 되고 판별식부터 보면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C예요. 얘가 0 이상이어야 되고요. 요거 인수분해 해보면 K 더하기 2, K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2고 얘는 2죠. 그래서 바깥쪽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K가 2보다 커요. 이런 이야기가 될 거고요. 두 번째로 경계값은 F1이니까 1을 실제로 여기다 대입을 좀 해보면 F1은 1 마이너스 2K 더하기 4예요. 얘가 0보다 크란 이야기고요. 5 마이너스 2K가 0보다 큰 거니까 K 자체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아니 그냥 2분의 5보다 작아야겠죠. 2K 넘어가면 2로 나눠서 2분의 5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 세 번째로 대칭축이에요. 축의 위치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생긴 거였다고. 그죠? 그래서 대칭축은 k가 될 거고요. 요 녀석 1보다 크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식들은 얘하고 얘하고 얘를 보시면 되고요. 역시나 수직선에 나타내 보시면 첫 번째 오는 건 마이너스 2 이하 또는 2 이상. 두 번째 건 2분의 5니까 여기 있겠다. 그죠? 2분의 5보다 작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1보다 커야 된대요. 겹치는 건 어디다? 여기다. 그래서 K가 2 이상이면서 2분의 5 미만이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용해서 판단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풀 수 있는 거고요. 저 세 개를 왜 이렇게 세 개를 보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어요. 이 상황, 말로 써있는 이 방정식에 해당하는 상황을 그래프로 따져보자면 1보다 오른쪽에서 두 번 만나라는 거고 X축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아래로 블록인 이차 함수는 수없이 많이 존재할 수 있지만 딱 1보다 오른쪽에서 만나는 녀석이 되려면 일단 X축이랑 만나야 되고 1을 대입했을 때는 0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축의 위치도 오른쪽에 있어야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수많은 이차함수 곡선 중에 이거 만족하는 녀석들을 골라내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거니까 이 세 개를 잘 외워서 활용을 해보도록 하시고 그 바로 밑에 있는 문제도 말로만 빨리 해보면 871번인데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다른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대요. 말을 잘 곱씹어봐. 뭔 소리인지. 첫 번째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두 개 있나 보지. 근데 그거 중에 하나는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에 있대.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누구냐면 마이너스 1하고 2하고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근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2랑 1 사이에 있다는 거야. 나머지 하나는 밖에 있다는 건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지 2보다 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밖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 풀면 여러분 재미가 없을 테지만 그래도 그림을 보자면 이런 거라고. 요 녀석이 얘 두 근은 마이너스 1하고 2였으니까 하나는 요거 사이에 들어있어요 라는 소리니까 나머지 하나는 밖에 있어요 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경우를 따져보면 이렇게 생겼던가 아니면 이렇게 생겼던가 둘 중에 하나란 이야기예요. 그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가지로 다 나누어서 풀어야 할 수도 있는데 얘는 얘인지 얘인지 명확하게 나와요. 이 녀석은 얘일까 얘일까 생각해보면 얘일까 얘일까 계산 안 해봐도 보자마자 알 수 있어요. 얘일까 얘일까? 이런 상황이 되려면 축의 위치가 2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상황이 되려면 축의 위치가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저거 대칭 축의 위치가 어딘지 보이죠? 이게 축이 어디예요? 축의 위치는 2분의 5예요. 2분의 5는 2보다 큰 값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면 꼭지점 x좌표가 여기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은 그려지지 않는다. 이런 그림만 그려질 거다. 그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요 사이에 들어있고 하나는 2보다 커야 돼.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비슷한 이야기는 제가 아까 설명할 때 했었으니까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고 마지막에 있는 문제. 2차 방정식 이거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하나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 또 하나는 2랑 3 사이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림을 그려보면 된다고요. X축을 기준으로 이게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래로 블록일지 위로 블록일지 아직 모르지만 A가 만약에 양수라고 치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한번 만날 거고 2하고 3 사이에서 한번 만날 거니까 그림은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인 거지. 그죠? 그럼 이제 막 여러 가지가 섞이는 거야. 서로 다른 두 근 모두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두 근 사이에 0이 있고요. 나 이거 이따 질문하면 안 해줄 거야. 두 근 사이에 2 들어있고요. 서로 다른 두 근 모두 3보다 작다. 이거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죠? 식이 엄청 여러 개 있을 것 같지만 그 중에 보지 않아도 될 녀석들이 마구마구 튀어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함수값들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그냥 머릿속으로 딱딱딱 하는 거 아니고요. 이 그래프 떠올리는 거야. 이런 상황이 되려면 이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떤 상황이 될지를 상상하시고 상상이라기보다 유추하시고 이거 가지고 필요한 정보들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서 두 번 만났구나. 요거 둘 사이에 0도 있고 2도 있구나. 3보다 왼쪽에서 두 번 만났구나. 이런 애들을 가지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판별식, 경계값, 축 걔네들 정리해서 필요 없는 애들 빼시고 필요한 것들만 골라가지고 살펴보시면 이제 A의 범위가 나오게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해서 요거까지가 오늘 했어야 할 아주 중요한 얘기고요. 유형으로 따지면 두 개밖에 안 돼요. 꼭지도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1시간 동안 설명했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내용이란 뜻이고요. 제가 일부러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한 거니까 앞에 111페이지에 보시면 교과서 문제 정복 확인인데 111페이지에 보시면 9-6번이라고 해서 문제가 6개 달려 있거든요. 그거부터 일단 먼저 푸시고요. 그거 다 됐으면 유형 19번, 유형 21번 풀어보세요. 그것까지 다 됐으면 사이사이에 우리 다 안 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 메꿔서 마저 하시면 되겠습니다.